오늘 오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다.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은 행정부의 역량이 위축될 것이고 내각 전체의 존재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담화문이 있었는데 오늘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브리핑까지.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비상사태 이런 말을 간혹 쓰잖아요. 네. 근데 국가 비상사태라서 계엄이 선포된 게 아니고 지금 그 위헌 불법적인 계엄 선포 혹은 내란 기도 이후에 진짜 국가 비상사태가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우리 이제 환율과 또 주식시장 붕괴 말씀도 해주셨는데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요즘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비상계엄 이후에 불안해서. 네. 근데 저도 어제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어쨌든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이런 헌정 질서의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화하는 게 이제 주요 역할이고 임무였는데 그 권한대행이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의 임명이라는 것은 본인의 어쨌든 자유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고 헌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다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재량이 들어가는 추천이 아니고 형식적인 임명 절차에 불과한데 도저히 그걸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어요. 어제 한 얘기는 이게 이제 대통령의 어쨌든 그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그런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법안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맞아요. 법률안 거부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누구도 네. 대신할 수 없는. 네. 근데 그건 행사하면서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재량의 여지가 없는 형식적 임명을 여야 합의를 이유로 그렇게 거부한다는 거는 이게 논리적으로도 납득할 수가 없고 너무 앞뒤가 안 맞죠? 사실관계도 너무 틀린 얘기를 했어요. 여야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고 네. 그에 의해서 국회 청문회까지 진행이 되는데 탄핵 사태를 이유로 그거를 여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합의가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네. 임명이라는 그 행위는 여야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도대체 그 한덕수 총리가 관료 생활도 오래 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무슨 생각으로 저럴까. 그로 인해서 이제 올 수 있는 혼란. 이제 권한대행이 들어서게 되고 네. 또 그 권한대행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지금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무책임하게 떠넘길 수 있나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네. 정호김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말입니다. 네. 이건 여담인데 다 특정 고등학교 네. 출신이에요. 경기고등학교라고. 네. 과거에는 그 학교가 최고의 명문고등학교였거든요. 그런데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상당히 합리적으로 그 국정을 수행해가지고 좋은 인상을 줬어요. 저는 한독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그런 긍정적인 전철을 밟기를 기대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저도 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그 법 조문에 따르면 특히 이제 이게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논란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런데 전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는 그게 대통령 임명 몫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임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게 전례가 됐고 또 이번에도 그런 전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을 때 나름대로 헌재나 대법원에서 유권 해석 비슷한 걸 해줬어요.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법조문에는 국회 선출직 3명에 대해서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그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하여야 한다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 하면 대통령이 가지는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현상 유지를 전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덕수 권한 대행은 이런 파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게 이제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로 이어지면서 엄청난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을 지금 가져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체를 법리와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치적 복선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그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정책과 관련한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네. 이해가 갔어요. 그러나 적어도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또는 그 내란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 민심을 또 뭐 들여다보겠다 그랬던 만큼 네. 이런 결정을 내릴지는 몰랐어요. 근데 오늘 최상목 부총리가 또 브리핑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권한대행이 이제 오늘 탄핵 소추 의결이 되고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가 들어왔는데 또 그러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네. 계속해서 탄핵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무정부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민주당은 이미 오늘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다. 내란 진압만이 지상 과제다. 저는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워낙 대통령이 너무 엄중한 그런 과오를 저질렀고 이런 정국이기 때문에 특히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참 할 말이 없게 됐다 하지만 이런 측면도 있어요. 지금 제1당이잖아요. 네. 제1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잖아요. 네. 그리고 향후에 조기 대선이 되면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또 뭘 보느냐. 그러면 저 사람의 리더십은 무엇인가도 같이 볼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계속 강강강강이에요. 사실은 스텝이 꼬였어요 이미 민주당이.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저도 이렇게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게 너무 괴로워요. 네, 한옥수 대행을 탄핵하겠다. 내란 진압만이 지상 과제다. 이 얘기는 이제 오늘 마치 답변처럼 이재명 대표의 또 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브리핑에 대한 답변 같았어요. 글쎄요, 최상목 부총리의 그 오늘 이제 비상국무회의, 그러니까 임시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그 발언을 브리핑을 했는데, 네. 거기에 본인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지금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내각의 입장을 대표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 보는데, 오늘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권한대행을 네.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에 따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맡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할 거냐. 네. 이게 또 이제 도마 위에 오르게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앞서 의원님도 걱정하셨듯이 만약 이제 한덕수 부총리가 보였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즉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재 여당에 반하는 그 이해관계에 반하는 입장을 취할 수 없다라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면 지금 야당으로서는 저는 이미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 생겼기 때문에 멈출 네. 수 없을 거다. 네. 계속 탄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행이 계속 들어서는 겁니다. 이게 장관이 탄핵되면 차관이 대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국무위원회가 붕괴되지는 않아요. 네. 우리 헌법의 원리상. 그러나 이제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도래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이제 권한 대행이 되는 순서를 쭉 뒤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이게 되게 암담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어쨌든 국민들의 평가가 예. 또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일대 혼란이 오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경제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방법은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론을 받아드는 겁니다. 그게 네. 무엇이든 간에. 네. 그렇다면은 헌재가 정상적인 체제에서 지금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지금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는데 네. 여당이 그걸 거부하고 이미 본인들이 스스로 합의해서 자기들이 추천했던 헌법재판관마저도 이게 가능하다. 대행의 네. 임명이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사법부가 다 일치된 견해를 내는데 그걸 이제 궤변과 억지를 동원해서 가로막고 있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겠다. 헌재에. 이건고 그거는 저 이제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그거밖에 안 이라고밖에 되는 거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 모든 혼란의 출발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설사 탄핵이 돼서 파면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선거를 치르고 국민의 평가를 받고 또 어쨌든 이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해야 될 그런 정치 세력인데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빨리 헌재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지금 이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표결은 어쨌든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23일에 이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한테 최상목 경제부총리 마음 단단히 먹어요. 나를 이어서 이제 권한대행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준비하시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이미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미 이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결심을 굳히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선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됐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네. 근데 어쨌든 국회에서 선출을 했는데 합의를 하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나 똑같죠. 지금 국회가 완전히 지금 뭐 거의 사생결단식으로 양극화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시국도 엄중하고요. 그런데 지금 그 어제 어쨌든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하다. 헌재 재판관이 필요한데 합의를 하랬다는 이유로 지금 탄핵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과연 헌재에 이제 탄핵 심판이 들어가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탄핵 사유인가. 네. 왜냐하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임명권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명 거부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랬다라는 것이지만 본인은 임명은 필요하다. 단 합의를 좀 해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히려 민주당이 그 정치라는 게 타협의 예술이고 그다음에 딜 메이킹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신이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 당신에게 뭐 며칠간의 그럼 시간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하루 만에 지금 탄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탄핵을 계속 남발하는 것도 환율 폭등과 불확실성 가중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의 그 현 상황이 어떤가를 정확히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국무위원들은 말이죠. 자기네들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고. 근데 네. 정치적으로 그러면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어쨌든 그 헌재 재판관과 관련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면은 이거는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그럼 전부 사퇴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이렇게 왜 더군다나 경제 불확실성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한덕수와 최상목이 이렇게 거의 듀엣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이건 좀 갑갑해요. 네. 갑갑한데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단 6명이 심리 들어갔잖아요, 헌재에서. 네.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여기서. 하면서 내년 4월에 이게 4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결론을 내리든지 네. 아니면 여기서 결국은 3명을 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결정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게 임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만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제 안 했으니까 오늘 탄핵 이런 식의 지금 민주당의 태도 심지어는 특검과 관련해서도 기한이 올해 말까지인데 이걸 24일로 했다가 또 26일로 느리고 자기네들도 지금 스텝이 꼬인 거거든요. 이건 정치가 아니죠. 물론 큰 잘못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 과연 당신들에게 국가가 있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네.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강강강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으로도 좀 비판 목소리가 있다고는 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두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이죠. 200명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에 불참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200명이 기준이 되면은 이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자,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권한대행으로서 일주일 전에는 이 양곡관리법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라고 했고요. 여기에 민주당은 바로 탄핵안을 제출하게 된 거고 그러면은 이제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냐 아니면 200명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국회에서 그 탄핵 표결을 하게 돼서 탄핵 소추 절차가 완료되는 그 상황까지는 네. 이 논란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요. 과반이면 된다, 아니면 200석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총리로 보느냐, 아니면 권한대행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네. 또 어느 시절에 했던 행위냐에 예. 따라서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뭐 헌법학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거를 저도 쭉 읽어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이나 직위는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헌법 법률에 따라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권위 유고시에 순서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거고, 즉 총리 직무 중에 하나가 네. 대통령 권위 유고시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라고 봐요. 지금 탄핵을 하는 것, 탄핵 소추를 하는 것도 네. 때문에 이제 과반으로 충분하다. 또 그런 해석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상당수 있고, 이게 아마 이제 논란이 커지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어쨌든 들어오면 네. 만약 그 권한쟁의 심판이나 혹은 가처분이나 들어오면 판단하겠다라고 입장을 유보해 뒀는데요. 글쎄요, 저는 뭘 할까요? 우리 헌법 체제에 결함이 상당히 있구나. 이런 거를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비상계엄을 국회 3분의 2 국회 과반 결의로 해제하거나 그럼으로써 저런 대통령의 비상대권, 비상대권의 잘못된 행사를 국회가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헌법 조항을 갖고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네. 이런 논란이 이렇게 빚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네. 그런 전임미답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선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미비점도 드러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도 상당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에 따른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사실은 바람직한 해법이었습니다. 네. 근데 정치적 해결을 위한 이제 노력을 이제 국회에서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심지어는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 메토드는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의무사항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임명하지 말라라고 권한대행을 압박해서 네.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런 혼란상을 부추기게 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그런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를 통해서 이 전국에 혼란이 벌어졌는데 여당마저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치를 무너뜨리고 네.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이 따르겠지만 당장은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 네. 야당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줄탄핵을 가뜩이나 지금 탄핵 소추권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여기서 한덕수 부총리 총리 탄핵하고 또 최상목 대행이 또 말 안 들으면 또 탄핵하고, 그다음에 손번 국무위원이 말 안 들으면 또 탄핵하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뭔가 이게 이 해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꽉 막힌 상황에서 답답합니다. 네. 이게 법에 미비점이 있으면은 이제 합의나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이제 정치의 본령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여당 쪽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만약에 200명이 기준이 된다면 그러면 이탈표가 이만큼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과연 네. 우원식 의장이 200명으로 할까요? 제가 볼 땐 151명으로 할 것 같고요. 네. 이게 아까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 타협과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 그래갖고 말 안 듣는다고 화장실 데려가서 쥐어 팰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은 민주주의라는 게 끝없는 그 논의와 그 다음에 협상과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건 지금 없어요 양쪽에.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데 원래대로라면은 민주당은 그렇더라도 당 대표는 본인의 말을 좀 아꼈다가 결정적일 때 그 예를 든다면은 타협을 한 데 쓴다든가 아니면 시안을 낼 때 쓰거나 이래야 네. 되는데 지금 당 대표가 아예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다 이랬으니까 물러나기도 어렵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정치라는 게 민주당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대통령이 이거는 내란에 준한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뭐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 돌리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올라간다라는 보도도 네.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여당이 좀 고무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그러는 데다가 바로 이제 이런 일련의 일. 예를 든다면 정족수를 200명인데 151명으로 한다고 지금 보수 쪽에서는 또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이제 선진 민주주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미식으로 이제 퇴행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들어왔는데 그럼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또 본인은 타협하세요. 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전부 국무위원을 없애고 그러면은 다 탄핵을 시키고 나중에는 국무위원들이 없는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그런 무정부 상태를 만들었을 때 과연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총리 권한대행을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더라도 네. 며칠까지 그다음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원래 시한까지 지금 지켜보는 근데 왜 민주당이 이렇게 급하냐? 제가 볼 땐 조기 대선이에요. 그리고 대표 자신도 지금 그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판에 연루돼 있으니까 막 그냥 정신없이 막 휘몰아치듯이 하는데 조급하다. 예, 마치 또 이제 민심을 등에 업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한국 정치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이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필요한 이 대리인단과 탄핵소추위원이 현재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그러면 탄핵 심판 절차에 좀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또 앞으로 어떤 그 핑계를 어떤 구실을 삼아서 네. 탄핵 심판을 지어가려고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변론 준비 기일이 잡혔는데 오늘 오전에서야 변호인 선임계를 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그 6인 헌법재판관 체제가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체제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게 맞느냐라는 식의 논리를 또 제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여당은 다른 한편으로 그 6인 체제를 보강하는 거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고 그 총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헌법기관의 작동을 방해하는 이제 그런 그 행위를 그래서 이제 뭐 일부에서는 제2의 내란이다, 제도적 네. 내란이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권한대행인 줄 알았더니 내란대행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도 지난 12월 12일 날도 우리가 그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목격을 했지만 네. 12월 3일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그럼으로써 뭐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모습을 아마도 앞으로 계속 비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헌재가 적극적인 소송지휘권을 행사를 해서 그런 어떤 지연이나 혹은 뭐 방해 이런 걸 뚫고 정상적인 그 심리를 진행을 해서 네. 내년 4월 18일 날 두 사람의 그건 대통령도 그 추천 몫입니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일대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지금이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계속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무정부 상태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6명 체제 하에서라도 심리를 계속해서 네. 3명의 헌법재판관이 보강이 되면 언젠가는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정상적인 체제로 전환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지 않다면 6명 체제하에서도 결정을 좀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결정을 못 내므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혼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이미 뭐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고 구제불능이라고 보고요.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 체제를 맡게 되면 본인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혼란이 더 가면 안 된다. 저는 그 본인의 얘기를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이런 혼란이 계속되는 즉 그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을 안 함으로써 헌정 체제의 혼란을 더 부추기는 상황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고 네. 그럼으로써 헌재가 지금 조속한 그 탄핵 심리를 정상적인 체제에 삼으로써 이 불확실성을 없애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서 한편으로 뭐 경제적 불확실성, 뭐 대외 신인도 어쩌고 얘기하는 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 모순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관료 출신이어서 이게 정치적인 뭔가 또 결정을 내려야 되고 이런 걸 그냥 부담스러워해서 바로 사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는데 그러면 책임 방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렇죠. 저는 그러려면은 뭐 국무위원들 다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오늘처럼 뭐 국무위원 전체 탄핵이다 이런 얘기 할 거면 전부 사퇴하고 네. 차라리 차관들이 대행을 해서 그 체제에서 다시 판단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이게 참 정치인들의 얕은 꼼수가 지금 그대로 보이는 건데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에서는 6명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안 뽑고 있다가 내년 4월이면은 그 4명이 되는데 그러면 헌재는 바보예요? 그러면은 4명 되기 전에 빨리 그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선고까지 할지 결론을 논의 중에 있다. 내릴지 못 내릴지에 대해서도 지금 심의까지만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그렇다 그래갖고 그러면은 그 정족수의 문제로 그럼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심리를 하다가 그러면 중단을 하겠는가? 그거 자체가 지금 심의를 할 수 있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입장도 있고 결론은 지금 6명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입장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신중하네요. 지금.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6명 중에 또 1명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소위 위헌 소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네. 이 재판관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는 일에 본인의 양심의 자유와 법리의 전문성에 따라서 결국은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선 지금 이제 그 양쪽이 한쪽은 9명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쪽은 6명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런 상황일지를 예측했다면 진작에 했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작에 안 하고 주장만 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다가 민주당도 이 상황이 된 거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하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원래 그 미국 속담에 짖는 개가 물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목소리가 크다라는 것은 본인도 굉장히 뭐가 문제라는 걸 지금 인식하고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본인이 자기가 변론하겠다 그랬어요. 굉장히 자신만만했는데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도 저 들었습니다. 이제 개가 공포에 질려서 컹컹 짖는 건데 호랑이처럼 뭔가 이 통제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동물들은 조용하다는 거죠. 뭐 그런데다가 김용현 측 변호인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근데 포고령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띄워준답시고 네. 사실은 거기 통행금지인가? 밤에 통금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국민을 배려해서 뺐다고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대통령이 포고령까지 깊이 개입돼 네. 있다라는 거를 증명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안 나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년에 또 장외의 심리전도 작동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그 김웅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변론을 맡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 또 모 방송국에서는 뭐 7억이라는 수입료를 제시했는데도 사람이 없다. 이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대표들이 있어. 변론할 사람 있어라는 것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준비 기일에 맞춰가지고선 일단 참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네. 정도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치 K 정치라는 말은 다른 K 뭐 드라마 K 영화와는 달리 K 정치는 거의 욕에 가까운 말이에요. 정치만 그만큼 그렇습니다.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소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누가 이 정치의 어쨌든 명목과 선진화를 지금 주도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내심을 가진 국민들이라고 보고요. 네.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받은 이상 여러 가지 절차상 난관과 논쟁은 있겠지만은 이게 그렇게 뒤집어져 갖고 또 다시 퇴행이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을 한 배경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네. 어쨌든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만 출석을 해서 변론 준비기라는 건 앞으로 탄핵 재판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앞으로 탄핵 재판의 대강의 아웃라인을 그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바로 다음번 기일 때부터 공개 변론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변론기일을 몇 차례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그것도 일종의 이제 지연 작전의 일환이라고 보고 네. 또 한 가지 진행되는 절차가 이제 형사 이 수사 절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공수처가 이제 3차 소환을 했는데 29일로 아마 그것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이나 핑계는 헌법재판이 우선이고 이 수사는 나중이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게다가 이거는 이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나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없고 공수처가 왜 미적거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네. 공수처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진단들이 있는데 능력이 부족하면 왜 그렇게 공수처로 사건을 다 이첩해달라 그런지도 이해가 안 되고 공수처가 수상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만약 이번에 3차 소환까지도 응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나 이런 강제 수사 절차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네. 저는 진짜 이제 공수처가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쨌든 의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네. 총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게 불법 계엄 내란 직후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기까지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이제 내란 세력의 반격이 시작됐다. 네. 이런 우려를 지금 시민들이 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징후들이 있는데 어쨌든 단호하게 지금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더 큰 국가적인 혼란과 더 큰 어떤 정치적인 갈등과 이런 거를 동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대통령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또 이 내란에 가담한 걸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